안녕하세요. 로렌조입니다. 제가 월마트랑 코스트코를 샀는데요. 지금 트럼프 3월부터 관세 발효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특히 기술주가 많이 출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술주 투자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고요. 관세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테슬라 같은 차를 잘 안 살려 할 테고 매출이 많이 줄어들 테고 아이폰도 굳이 지금 안 바꾸려고 하겠죠. 근데 생각해보니 이 월마트는 필수 소비재 기업이거든요. 재료값이 올라간다고 해도 안 살 수가 없어요. 코스트코도 마찬가지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재고에 대한 호재가 있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가 발 전에 원재료를 사거든요. 쌓아놓거든요. 더 싸게 사서 이제 관세가 올라가서 비싸졌을 때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반증이 현대모비스가 이번 분기 매출이 너무 좋았어요. 그 이유가 정부 관세 폭탄 앞두고 재고 쌓아두기 위해서 선주문화한 영향이, 그래서 실적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찾아보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월마트와 코스트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런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1분기 매출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무조건 100%는 아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잘 조절해서 저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보면 월마트가 5월 15일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해요. 그리고 코스트코가 5월 29일 날 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5월 7일이죠. 15일이랑 9일이면 15일이니까 월마트는 얼마 안 남았네요. 일단 저는 스윙 투자자고요. 최대한 잃지 않기 위해서 좀 보수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분배를 했는데 주식 70, 그리고 현금 비중 20, 그리고 금은 최종 10까지 사놓을 생각이고, 금을 지금 고점인데 왜 샀냐,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만약에 다음날 대공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주식이 반토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반토막이 될 거를 10%라도 완전 자산인 금으로 옮겨 놓으면 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낮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샀고요. 지금은 총 멘트면 1000만 원인데 제가 1억 투자 자금이 1억이거든요. 지금 500만 원만 샀어요. 보시면 여기 500만 원만 샀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인데, 지금 한국이 연휴가 많아가지고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또 좀 올랐어요. 플러스 한 3%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똔똔 됐는데, 빠지면 500을 더 추가 매수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안 빠져질 것 같고 다시 0으로 돌아올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올해 시간 많으니까 1%씩 빠지면 다시 진입해서 채울 예정이고, 그리고 주식은 제가 코스트코랑 월마트에 1차, 2차, 3차까지 분할 매수로 들어갈 생각이에요. 1차를 제가 일단 총 6천만 원 들어갈 생각인데, 그래서 2천만 원씩. 제 계획은 이랬는데 한 종목당 1차에 1000만 원씩 들어갔죠. 근데 문제는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번 1차로 들어가고 3에서 5% 빠졌을 때 2차 진입하고, 그 다음에 또 빠졌을 때 3차 진입하고, 이런 계획이었는데, 코스트코를 보면, 주가를 보면 제가 언제 샀죠? 4월 23일을 샀죠. 그래서 제가 이때 샀어요. 이때 샀는데 계속 올라요. 이때 샀는데 계속 올라서 한 번을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오르더라고요. 월마트도 마찬가지로 제가 4월 23일에 샀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지금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더 빠지길 원했는데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제 계획은 실적 발표 전에는 2차 매수는 할 생각이에요. 지금 15일이 얼마 그렇게 남진 않았는데, 한 이쯤? 한 12일이나 13일쯤에 2차 매수 가격이 어떻든 매수를 들어갈 생각이고, 3차 매수는 들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총 4천만 원을 들어갈 생각이고, 그래서 엑싯은 언제 할 생각이냐면, 일단은 1분기는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하니까, 주가가 너무 여기서 쭉 오르다가 이제 발표날 실적 발표날 너무 오른다. 그러면 제가 좀 끊어서 매도를 칠 거예요. 절반 3분의 2를 매도 치던가 그럴 예정이고, 아니면 상황을 보고요. 그리고 아니면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 전에 한 일주일 전인 그때쯤 상황 보고 매도할 생각인데, 당장은 매도할 생각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스트코랑 월마트를 고른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필수 소비재가 월마트 미국의 1위 기업이지만 또 다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을 봤을 때 월마트죠. 지금 그리고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개인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버크셔 해서웨이 홈페이지에 있는 에너지 투자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에너지 회사들이고, 어닝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고, 이런 지도도 있어요. 지도들도 있고,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 이런 리포트가 수백 개, 회사에 수백 개가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개인이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내재 가치 분석은 어렵다고
본 사람입니다. 저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분석하는 거는 재무제표 이런 거 좀 보고, 작은 기업은 제가 뭐 시총 작거나 한국 기업은 투자하지 않아요. 왜냐면 헤지펀드나 그런 큰 손들이 맘만 먹으면 주가를 폭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투자하지 않고, 미국 주식 중에서도 뭐 다들 알만한 뭐 S&P 500 중에서도 상위권 기업 투자할 생각이고,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유튜브가 처음이라 가지고 좀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월마트를 보게 된 거는, 월마트를 보면 주가가 부침이 없어요. 길게 보면 계속 우상향해요. 지금 좀 많이 가파르게 2024년부터는 가파르게 올랐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이렇게 팍 내리죠.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내렸어요. 근데 이게 관세 영향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코스코를 보면 코스트코도 내려요. 같이 내려요. 회사의 가치를 훼손할 만한 그런 리스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한 이유도 있고, 그리고 제가 크로거나 베리사인이나 같은 그 업종의 회사들이 있어요. 크로거가 버크셔에서 샀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쨌든 크로거 좋은 회사예요. 근데 주가를 봐보세요. 지금 신고가예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고 관세 영향을 거의 안 받았어요. 그렇다는 거는 제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베리사인도 그래요. 베리사인도 보세요. 지금 신고가예요. 관세 영향 부침을 받았는데, 뭐 여기가 아니죠. 여기서 부침을 받았네요. 별로 부침 없이 뭐 한 3일 부침 있다가 바로 뛰었어요. 예. 그래서 신고가이기 때문에 먹을 룸이 없다. 그래서 이건 사지 않고, 월마트 신고가가 아니죠. 관세 리스크로 많이 하락했다가 지금 추세 전환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신고가는 돌파 못해서, 근데 코스트코나 월마트가 베리사인이나 크로거보다 못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고가를 뚫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리스크 관리를 하고요. 제가 5% 빠졌을 때 제가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하고 3차 매수하는데, 만약에 5%씩 빠졌을 때 최종 가격에서, 산 평균 가격에서 거기서 15%가 더 빠진다. 그러니까 제가 6천만 원을 주식을 들어갔는데 거기 15%가 빠진다. 손실 본다. 그럼 저는 그냥 손절할 생각입니다.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총 제 자산 1억에 15%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자산 배분을 해뒀기 때문에. 그래도 타격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그 투자를 성과가 좋은 사람, 뭐 많이 버는 사람이 뭐 잘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람이 잘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은 시장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MDD가 낮은 주식에, 그리고 항상 계획을 세워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최악의 상황에는 내가 어떻게 마이너스 뭐 15%의 손절을 하거나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실제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야지 롱런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워렌 버핏이 얘기했듯이 저는 10년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월마트나 코스트코는 뭐 주가를 봐요. 저는 충분히 10년 그 이상도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사이에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된다면, 아니면 이보다 더 좋은 주식이 나타난다면 뭐 엑짓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식들을 들어갔고, 그리고 저는 장기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기 때문에 더욱더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최종 목표는 저도 장기 투자자입니다. 제가 시드가 더 좀 늘어나고 대공황이 한번 크게 온다면, 대공황이 한 10년 주기로 뭐 온다고는 하죠. 근데 지금 이 주가가 내린 거는 대공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인위적으로 관세를 얘기해서 내려간 거기 때문에 대공황은 아니고, 뭐 코로나나 뭐 9.11이나 뭐 리만 브라더스 뭐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주가가 막 30%, 40%, 50% 막 이제 폭락을 하고 막 뉴스에서만 그렇다고 얘기할 때, 그럴 때 뭐 무릎에서라도 장기 투자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그 시기가 오면 하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고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영상이 너무 길면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영상을 잘 줄이는 게.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거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마트랑 코스트코를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월마트는 제가 분석을 한 게, 월마트는 미국의 1위 식료품 회사죠. 소매 회사죠. 시총 920조, 매출액 929조, 영업이익 4조, PER 36, 다소 조금 높은
높아요. 매장 수는 미국에만 4,700개고요. 뭐 전 세계로 하면 10,0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인구 퍼센트는 월마트 매장이랑 16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대요. 그 정도로 월마트가 미국 국민들한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고요. 그리고 미국 영화 봐도 뭐 드라마나 뭐 재난 영화 보면 막 마트 다 털어가요. 보면 다 월마트예요. 그 정도로 월마트는 그냥 없어서는 안 될 1위 마트로 자리 잡았고요. 그리고 저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그 CEO를 먼저 봐요. 내재 가치를 제가 뭐 전부 다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보려고 하고, 창업자가 월튼인데 돌아가셨고, 그리고 지금은 더그 맥밀런이 1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마트 사진이고, 월마트 미국 내 월마트 지도고, 그리고 샘 월튼이에요. 월마트 초대 CEO, 그리고 현재 월마트 CEO죠. 더그 맥밀런. 잘 운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트코를 보시면 코스트코 시총은 603조예요. 월마트의 3분의 2 정도 되죠. 매출액은 절반 정도 되고 306. 근데 코스트코가 영업이익이 미쳤어요. 13조예요. 이게 영업이익이 매출이 이렇게 높아도 영업이익이 4조거든요. 근데 13조예요. 근데 대신 또 PER이 높아요. 그만큼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기업 가치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 있어요. 큰 손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그리고 뉴스를 일부러 악용해서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사면 오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분석을 했겠어요. 뭐 차트 안에 역사가 다, 그 가치가 다 녹아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잠깐 또 횡설수설하고 있는데요. 이해 좀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찰리 먼거 돌아가셨죠. 예, 최애 주식이 코스트코예요. 그리고 창업자가 시네갈이고요. 시네갈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네갈.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 CEO인데요. 이 사람의 CEO 이름이, 미국 이름은 어려워가지고, 론 바크리스라는 사람인데 지금 물려받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코스트코에 40년간 재직하다가 지게차 운전사에서 CEO까지 간 사람이거든요. 전설 같은 사람인데 지금 CEO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자의 유명한 그 철학이 있는데요. 10달러에 팔리는 물건을 어떻게 하면 9달러에 더 싸게 팔 수 있을지 고민을 한대요. 보통은 소매점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비싸게 팔아서 마진을 올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싸게 팔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그리고 창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핫도그랑 통닭 가격이 2.5불, 4.99불을 지키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창업 이념이자 미끼 상품일 수도 있는데, 이걸 보면 이걸 먹으러 왔는데 또 다른 걸 또 사기도 하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짐 시네갈의 창업 이념을 계속 이어받은 CEO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코스트코의 정신이 계속 살아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없어요. 코스트코는. 뭐 샤오미도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도 크고 있다는 거는 엄청난 이점이고, 창구형 대형 매장이라서 애용을 하고, 그리고 마진을 최소화 싸게 판다는 그런 창업 이념과 같죠. 15% 이상은 마진 금지. 그리고 우리 이마트 옆에 이마트 주유소 있듯이 얘네들도, 이마트가 아마 여기 이런데 벤치마킹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서 운영한 회원하면 여기 저가 주유소도 이용할 수 있죠. 훨씬 싸게 갤런당 20에서 30% 더 저렴하대요. 그래서 실제로 갈 때마다 줄도 길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쟁사 대비 낮은 가격인데 품질도 높아서 좋다고 하네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투자하기 전에 자세히는 몰랐거든요. 근데 투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실적 발표가 실적이 좋을 거로 생각하고 월마트와 코스트코를 샀고 실적 발표까지 가져갈 생각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